네, 이번에 귀순한 태영호 공사는 그동안 탈북한 인사들 중에서도 최고위급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 엘리트 계층의 탈북,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반도 미래포럼 이인배 박사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까? 태영호 공사,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일단 그 국제사회에서는 좀 알려진 인물입니다. 영국에서 한 10여 년 근무하면서 특별히 그 홍보 담당을 했기 때문에요. 예. 여론이 여러 가지 그 북한 체제에 대해서 특히나 김정은에 대해서나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곧바로 시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특히 외교관사에서는 잘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체제 선전을 열심히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번 탈북이 외교관사에서는 대단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 워낙에 베테랑 외교관이고 해외에서 오래 이제 머물렀던 그만큼 또 김정은의 신임도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김정은의 형이죠. 김정철이 그 지난번에 그 에릭 크립튼 공연이었나요? 네. 그 공연 보러 갔을 때 옆에서 같이 따라갔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에릭 크립튼 김정철, 김정은 형 김정철은 에릭 크립튼 광이죠. 그래서 예. 에릭 크립튼 그 공연이 있으면 가려고 열심히 그걸 하는 사람인데 영국에서 이제 그걸 로얄 패밀리죠. 그걸 특수 경우를 하면서 신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나오는 이 화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밀접해서 그 수행했던 인물이 바로 그 태영호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역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이 로얄 패밀리 특히 김정철 정도가 움직이게 되면은 김일성도 유지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전 스케줄 조정도 돼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려면 대단히 신망이 있는 그런 인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가 대단히 북한 내부에도 대단히 핵심적인 외교관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알려진 어제부터 이미 알려졌지만 고등중학 시절에 이미 어릴 때 우리 한국 학절하면 고등학교 정도 되겠죠. 그때 벌써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예. 중국에 유학을 갔다 오면서 영어, 중국어를 떼고 그때 배웠군요. 예, 그러고 나서부터 해서 이제 덴마크 1호 통역 후보가 되어서 그건 이제 김정일 후보 이제 통역을 담당하게 되는 통역관인데요. 그 교육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물론 이제 김정일 통역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때부터 이제 유럽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하면서 유럽 통으로 자랐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는 나름 외교관으로서 유럽 통으로서 키워왔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덴마크에도 있었고 스웨덴에도 네, 있었고 영국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자, 북한은 주민으로서는 참 상상하기 힘든 그런 보직들에 있었었는데 그런가 하면 이제 부인도 이른바 뭐 빨치산 가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처가 이제 오혜선 씨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50세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오백룡이라고 해서 김일성과 함께 빨치산 활동을 같이 했던 인물입니다. 예. 그래서 뭐 군사부장도 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 덕에 오금철이라고 아버지도 부참모장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계급이 조금 내려갔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아마 이 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혜선 자체도 빨치산 1태세 가문이고요. 태영호 자체도 아버지가 태병렬이라고 해서 대장이었는데 1997년에 아마 사망했을 겁니다. 육군 대장까지 했던 인물로서 그 빨치산 1세대 인물입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는 혈통으로 봐서 최고의 혈통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뭐 본인은 물론 부인도 최고의 혈통이고 이른바 뭐 금수저 집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노멘클라투라 집안인데 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번에 망명을 했을까요?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이 태영호 같은 인물들은 주로 이제 언론을 많이 만지게 됩니다. 언론을 만진다는 국제사회에 북한을 보는 시각들, 객관적인 시각들 대단히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물론 그것을 이제 부당하다고 우기면서 그것을 뭐 시정해달라고 뛰어다녔던 인물이긴 하지만 예.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김정은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해 절실하게 피부로 가장 실시간으로 잘 알고 있던 인물이었다는데 일단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제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을 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오혜선이라는 처입니다. 예. 처가 했던 게 대외 경제성의 영어 통역관이었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홍콩에 있다가 한 2년 전에 영국으로 왔는데 예. 그 대외 경제성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북한 내부에서의 일단은 그 경제 상황, 그 무역 상황 같은 거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고 그렇겠죠. 아마 영국에 2년 영국에 와 있으면서도 그런 그 북한 내부의 무역 상황, 최근에 있었던 경제 제재를
통한 북한 내부의 교역 사항 같은 것을 잘 알 수 있는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작용해서 두 부부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상황 아닐까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네. 지금의 김정은 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아무리 뭐 우리가 지금은 잘 먹고 좀 잘 산다 쳐도 북한 다른 주민들에 비해서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제 망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그 외교관 같은 경우는 영어도 능통하겠다. 뭐 온갖 그 제3외국어도 다 하니까, 제2외국어도 다 하니까 굳이 한국으로 안 와도 될 텐데 왜 이 남한으로 망명지를 선택했을까요? 일단 고민했을 겁니다. 영어가 능통하고 또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에서 출생도 했고요. 예. 뭐 그런 의미 거의 뭐 두 아이 둘 같은 경우에서 아들 둘일 경우에도 뭐 거의 외국이나 다름없다시피 살 수 있는 아이들일 텐데요. 그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나 택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택했다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직을 가진 인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본인의 일신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 대한민국 이 민족의 장래도 고민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역할을 고민할 수밖에 없죠. 55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가서 그냥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에 대한 혜택을 받고 사는 것도 뭐 나름 윤택한 생활일 수 있지만 그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훨씬 더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크다라고 아마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지금 더 이상 뭐 하는 일 없이 조용히 사는 것보다는 남한에 와서도 뭔가 본인의 역할을 하겠다, 그런 욕심이 있었군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55세의 나이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탈북은 계속 있습니다. 앞서 뭐 저희 기자 리포트도 있었습니다만 과거에는 주로 이제 여성들 그리고 이제 좀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 정말 살기 힘들어서 이렇게 탈북한 분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엘리트 계층의 탈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 저도 지난해 정도 한 2년 정도의 탈북자들의 신분과 그런 것에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했던 그 논문을 써본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때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그야말로 체제 비판형 탈북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 오면은 귀순 용사라고 불렸던 인물들이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 북한에 이제 아사자가 발생하기 때는 생계형 탈북이 있었습니다. 정말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탈북했었죠.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실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그런 탈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탈북 동기를 물으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왔다, 직업 때문에 왔다, 아니면 자녀 교육 때문에 왔다, 이런 식의 이야기였는데 최근에 이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는 다양한 이제 고위 탈북자들 그런 인물들이 이제 대단한 직업군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관, 군인 뭐 등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저는 그것을 분류하기를 체제 포기형 탈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북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인물들이라는 거죠. 예. 외국의 상황과 북한의 상황, 북한이 외국에서 보는 북한에 대한 인식, 여러 가지 김정은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북한과의 한국과의 비교 등등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도저히 북한 체제에 이제는 희망을 둘 수 없다. 물론 본인 1세대, 본인 세대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영호 이 사람도 그 이야기하지만 자녀의 미래, 장래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이야기는 예. 그때까지 북한이 그야말로 이렇게 본인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만 정말 그 자식까지 그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그 뜻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문제는 지금 이렇게 계속 탈북이 잇따르고 있다 보니 김정은은 아무래도 공포 정치를 더 강화할 것 같아요. 탈북자가 계속 나타난다고 하면 체제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본때를 보여준다, 뭐 이런 행동에 나서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럴 겁니다. 아마 이번 사건은 대단히 아픈 부분이 될 겁니다. 최고 고위 권력의 핵심 인력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탈북은
김정은으로서도 대단히 아픈 부분이 돼서 분명히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은 뭐 전형적인 방식이지만 납치를 당했다라는 식으로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아마 선전전을 벌릴 가능성이 첫 번째가 있고요. 지난번 식당 종업원들처럼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체제 내부에서는 대단히 단속을 강화할 것입니다. 일단은 정보가 유통되지 않게 통제하게 될 것이고 아마 공포 통치를 가장 더 강화해서 하게 될 것인데 상부청에 대해서는 아마 공포 통치를 통해서 더 억압을 하게 될 것이고 주민들에 대해서는 200일 전투를 더욱더 강화해서 더욱더 이렇게 딴 생각 못하도록 더욱더 옥죄는 그런 시스템을 더 강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아마 탈북을 시도하다가 붙잡히는 경우 공개 처형에 나선다든가 이런 경우가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반도 미래포럼의 이인배 박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